자, 합성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이란 말이 무엇일까? 자, 함수를, 서로 다른 함수를 이렇게 묶어놨다라는 거죠. 그쵸? 합쳤어, 그치? 합쳤어. 자, 묶어놨다라는 거야. 연결시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합성은 연결시켰다라는 말이다.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 라고 보니까 f라는 함수는요, x에서 y로 대응을 시켰죠. x에서 y로 화살을 쐈어, 그치? 그런데 이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화살을 쐈죠. 그럼 여러분 3단론법 생각해봐. x에서 y로 갔는데 y가 z로 갔네,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이 x는 어디로 가는 거죠? z로 가는 게 눈에 보이시죠? 맞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 함수를 벤 다이어그램, 소세지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치? 자, x에서 y로 대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f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y는 z로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g라는 함수를 통해서. 선생님, 함수는 f 아닌가요? 아니지. 누가 f라고 정해놨어? 그런 거 아니죠, 그쵸? 대표 문자로 f를 쓸 뿐 g를 써도 되고 k를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응을 시켜보는 거지. 자, 첫 번째, 자, x니까 x를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x가 대응을 하니까 누가 나오죠? y가 나오죠. 그죠? 다시 이 y가 g라는 함수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z가 나오죠. 그럼 지금부터 이 y 값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x라는 값이 f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y는 fx가 되겠죠. 맞니? 자, 그 다음에 z라는 값은 y라는 값을 g를 통해서 대입했더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뭐다? g, y죠. y라는 값이 g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y가 g를 통해서 나왔다. 그런데 이 y라는 값이 뭐였죠? fx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할 수 있다? fx를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맞지? 여기 y 값이 누구야? fx야. 그치? 그러니까 요 y 자리에다가 fx 대입한 것 뿐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걸 이제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문자로. 자, 수학자들은 합성이라는 걸 할 때 어떤 기호를 쓰냐면요. 이렇게 동그라미, 약간 구멍난 동그라미를 쓰는 거예요. 이 구멍난 동그라미를 우리는 닷이라고도 하고, 닷. 점이니까. 여러분 닷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닷이라고도 하고, 이걸 뭐 서클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알겠죠? G 닷 이렇게 하기도 하고, F 닷 하기도 하고, 뭐 서클이라고도 하고, 그건 본인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선생님, F를 갖다가 G랑 합성했는데, 그죠? 자,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맞나요? 라고 그랬을 때, 자, 표현법이 중요하겠죠, 그쵸? 그림상으로 보면은 F를 거쳐서 G로 가니까 누구?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대로 쓰려면 F를 먼저 쓰고 G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쓴다? G를 먼저 쓰고 F를 나중에 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합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누구를 쓴다? 이렇게 닷을 쓰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G.F라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합성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얘를 거꾸로 읽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읽어줍니다. 왜 이렇게 읽어줘야 되냐면 합성 함수 너는 무엇이냐라고 땡땡이잖아. 맞니? 얘를 가리면 F라는 함수는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합성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를 대입했을 때 y를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나온다? z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x라는 값이 대응해서 누가 나온다? z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라는 값을 f에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 가까운 쪽에 f를 배치하는 거예요. 이 x를 제일 먼저 대입하는 게 어디야? 대응하는 게 f거든. 그러니까 f를 뒤쪽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이걸 반대로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 게 좋아? 이렇게 쓰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합성함수를 읽을 때 좀 헷갈려요. 알겠죠? 순서가 반대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이런 형태로 표현해 볼 거예요. 자, 갑니다. g라는 함수와 f라는 함수를 합성할 건데, 그죠? 자, 순서는 f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누구를 대입하는 거죠? 함수는 했을 때 요 x를 여기다가 대입을 딱 해주는 거죠. 그쵸? 그랬더니 누가 나온다? 화살표. 누가 나온다? z가 나온다. 맞나요? 이걸 이렇게 쓰는 법 이해되시죠? 합성을 했네요. 근데 땡땡 뭐를 대입할 거야? x를 대입할 거야. 그 x가 f 쪽에 먼저 대응이 됐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z였다. 자, 그럼 얘를 한 번 더 갑니다. 어떻게 간다? 다시라는 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다시라는 서클을 제거하게 되면 g 괄호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까요? 이런 해석이 되겠죠. 자, x라는 값을 어디다 대응하니까? f에다 대응하니까, 그지? x라는 값을 f에 대응하니까 누가 나와요? y가 나오죠. 그러면 그 y라는 값을 다시 어디다 대응하죠? g에다가 대응하죠. y를 g에다 대응하니까 누가 나와요? z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z로 대응이 됐다. 자,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땡땡 대신에 누가 들어오죠? 괄호. 왜? x를 f에 대입해야 되니까 괄호 쳐서 x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때 나오는 이 값이 누구죠? y죠, 그렇죠? 이게 y야. 그럼 이제 이 y를 g에다 대입하고 싶어. 그러니까 요 다시 또 사라지는 거야. 어떻게? 괄호로. 맞니? 이 값은 뭐죠? y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를 g에다가 대입하니까 누가 나왔다? z. 맞죠? y를 g에 대입하니까 z. 이해됩니까? 이게 합성함수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어디? 중간 통로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 중간 통로를 잘 보세요. 이 중간 통로는 뭡니까? 함수 f의 정의 여기죠. 그죠? 그죠? 아, 정의 아니라 미안. 함수 f의 뭐죠? 치역이죠. 그쵸? 치역이자 함수값이지. 그치? 자, x를 대입했더니 얻어지는 치역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다음 함수 g에 뭘로 쓰이죠? 정의역으로 쓰이죠. 그쵸? x를 대입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다음 함수의 정의역으로 쓰인다. 중간 통로 역할이 뭐다? 최초로 대입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다음 함수의 정의역으로 써놓는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죠. 얘는 g의 정의역으로 사용이 된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자, 적어두세요. 표현법 적어두시고요. 요거 적어두도록 하세요. 중간에다가. 알겠지? 책에 안 나온 거 다 적도록 하세요. 알겠죠? 엄청 중요합니다. 심오합니다. 자, 497번. 자, 오히려 여러분 함수의 종류보다 이게 훨씬 쉬워요. 자, 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게 합성이 돼 있는데 연산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맞니? 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요 2라는 값을 한 다리 건너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대응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다 써봅시다. 어떻게? G, F, 2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E를 F에 대응한 이 표현법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됐니? 자, 이렇게 선생님 꼭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답은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쓰는 표현법을 해야지 다른 문제들을 풀 때, 좀 더 어려운 걸 풀 때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표현법을 꼭 하시고요. 자, 그러면 F2. F2 얼마죠? B죠? 그대로 쓰면 되죠. GB. 자, GB 얼마예요? GB 얼마야? 여기 G는 여기 찾는 거잖아. B 대입하니까 4죠. 얼마나 쉬워. 이게 합성함수야. 심플하지? 자, 그 다음에 498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3을 어디다 대입한다? F에 먼저 대응을 하죠. 항상 표현하시고요. 그럼 얘는 G 가로 F3. F3이 얼마예요? F는 여기서 찾는 거잖아. 얼마야? A죠. 자, GA는 얼마죠? 3이죠, 여기. 맞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A를 G에다 대입하는 거죠, 이번에는. 맞니? 자, FGA입니다. GA 얼마죠? 3이죠. F3. 눈으로 보고 푸는 거야. 자, 3 대입하니까 F 얼마야? A. 쉽죠? 자, 다음. 얘도 D를 대입하는 거죠. 어디다가? 가까운 쪽 G에다가. 먼 데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얼마? FGB. 자, GB 얼마니? 4. 그럼 F4 얼마니? D. 자, 어렵니? 별로 안 어려워요. 읽을 줄만 하면 쉽게 풀려요. 알겠죠? 처음에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지 한 번만 들으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이거 관심만 가지면. 자, 다음 얘 가보도록 하죠. 그대로 써봅니다. 501번. 자, 뭐라고 써야 돼요? G F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요렇게 대입을 하니까. 그러니? 그럼 F 마이너스 1은 얼마죠? 계산을 해야지. 1이죠. G1이죠. G1은 얼마죠? 마이너스 1. 어렵니? 쉬운데, 그치? 자, 그 다음 여기도 0을 대입하죠. FG 제로죠. 자, G0 얼마? 1. F1이죠. F1 얼마죠? 3. 자, 3을 F에 대입하래요. 그쵸? 자, 표현은 해야 되겠죠. F3. 자, 3 대입하니까 얼마다? 5. 자, 다시 F5는 얼마예요? 7이죠. 2를 G에다 대입해라. G, G1. G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 얼마죠? 마이너스 1. 이게 합성함수의 기본이에요. 할만하지요? 자, 합성함수 성질을 보는데요. 자, 합성함수를 가만히 보니까 G.F는 어떻게 연산하는 거죠? 이렇게 연산하는 거죠. 그렇죠? 자, F.G도 이렇게 연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르다? 잘 보세요. 얘는 F를 G에다가 대응하는 거고요. 얘는 G를 F에 대응시키는 거죠. 대응하는 값이 다르죠, 그렇죠? 대응하는 값이 다른데 어떻게 함수가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뭐가 성립 안 된다? 교환 법칙은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2번은 뭐죠? 잘 보세요. FGH를 합성하는데 FG를 먼저 합성하고요. 여기는 FGH인데 GH를 먼저 합성하죠. 무슨 법칙이죠? 결합 법칙이죠. 아니, 결합 법칙은 왜 성립을 한다라고 돼 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괄호를 먼저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얘는 뭐죠? H를 G에다 대응하고 G를 F에 대응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너네가 먼저 합성하더라도.
순서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G랑 H를 먼저 계산한다 하더라도 H를 G한테 계산하고 다시 이 결과물을 F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맞니? 따라서 누가 먼저 괄호를 쳐서 연산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합성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여기는 합성 순서가 바뀐 거죠. F를 G에다 대응하는 거고 얘는 G를 F에 대응하는 거니까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성함수 성질 옆에다 적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합성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합성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결과물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내가 대입해야 될 정의역의 값이 바뀌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함수가 운 좋게 같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다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자, 3번은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는데 거기 i에다가 이렇게 쓰죠. i는 항등 함수입니다. 영어로는 identity function이야. identity function. 요 i라는 게 identity function이야. 함수니까 펑션 안 쓸게. 그래서 고유 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 대신에 쓰이는 게 고유야. 고유 함수. 자, 고유 함수인데 여러분 항등 함수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죠? y는 x지, 그치? 일단 이렇게만 적어두세요. 3번 내용에다가 설명은 이따 해줄 테니까. 그치? 이따 해줄 테니까.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왜 교환은 되고 결합은 안 되고 하는 건지를 다 볼 거예요. 지금부터. 오케이? 자, 옆에 문제 505번 가보도록 하죠. G.F죠. 자, 여러분 화살표로 표현해보죠. F를 G에다가 대응시켰다. 그죠? 맞니? 그러죠? 505번 G.F F를 G에다 대응시킨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냐? F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어디다 대응한다? G의 정의역에다가 대입한다 이 말인 거지. 맞니? 자, 무슨 말이죠? F라는 이 값을 G에다가 대응한다라는 것은 이 F의 결과물을 G의 정의역에다가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누구였죠? EX였잖아요. 요 EX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5가로 2x 더하기 1 따라서 마이너스 10x 더하기 1이 된다. 이 말인 거고요. 자, 얘는 G라는 값을 어디다 대응한다? F의 정의역으로 대입한다는 거죠. 합성함수의 본질이 뭐야? 앞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다음 함수의 정의역으로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구한 결과물을 다음 함수의 정의역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G의 결과물 누구?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을 이제는 어디다 대입하는 거죠? x에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맞니? 무조건 합성함수는 앞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정의역으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 괄호 마이너스 5x 더하기 1 이해됩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다. 자, G.G는 뭐죠? G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다시 G의 정의역으로 대입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어디다 대입해야 된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맞니? 자, 그래서 마이너스 5 가로한 다음에 요 자리에다 다시 누구를?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지? 자, 따라서 얼마? 5, 25x 마이너스 4. 자, 근데 일단은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죠? 자, 여기 보세요. G.F랑 F.G를 보니까 결과물이 같아요, 달라요? 결과물이 다르죠? 결과물이 다르다 이거야. 실제 계산해도.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같은 경우도 나오겠죠? 그 어쩌다 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시험 문제야. 됐니? 원래는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되는 경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죠?
수학은 늘 그래요. 최호야. 우리가 의심이 가는 게 누구죠? 얘가 의심이 가잖아요. 아니 괄호를 해가지고 얘 먼저 계산하고 얘 먼저 계산했는데 왜 결과가 같나요? 이유는 말해줬죠. 합성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괄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배가 아니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갑시다. H.F는 F를 H에 대응하는 거죠. 그렇죠? F가 얘죠. 얘를 어디다 대응하는 거죠? H의 정의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2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1이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g라는 값을 어디다 대응해야 돼요? 여기다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지? 괄호로 계산한 게 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누구를 대응시켜야 돼요? 여기에다가 g를 대응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이 g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 x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요거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면 말하세요. 항상 합성함수는 뭐다? 결과물을 정의역에 대입하는 거야. 그치? 근데 괄호에 대한 연산은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요 정의역에다가 g를 대응시켜라. 그러면 g가 누구예요? x제곱이잖아요. 그렇죠? x제곱을 여기다 대응시키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x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1 맞니? 자, 따라서 얼마다? 2분의 1 x 6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봅니다. F다 G예요. F다 G는 G라는 값을 어디다가 F에다 대응하는 거예요. G가 누구죠? X제곱이죠. X제곱을 어디다 대응한다? 여기다가 대응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X에다가. 그지? 그렇죠? 그러면 요거 계산 X제곱에다가 세제곱 더하기 1이죠. 그렇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얘는 X 6제곱 더하기 1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을 뭐 해라? 이 값을 H에다가 합성시켜라 라는 거잖아요. 그지? H가 누구예요? 2분의 1x죠. 그쵸? 2분의 1x니까 이 값을 어떻게 대응시켜야 돼요? 여기 x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지. 맞니? 따라서 정리해주면 얼마다? 2분의 1 x 6제곱 더하기 1. 해보고 나니까 결론이 뭐예요? 같죠? 따라서 결합법칙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지금. 됐니? 자, 그럼 이제 요 3번 내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뭐죠? 자, 합성함수 성질 중에서 3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3번 그대로 끌어다가 써보자. f.i는 i.f. 그랬더니 결론은 f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f.i는 f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는 항등함수죠, 그렇죠?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이 i에다가 x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치? 이거 그냥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i라는 거는 항등함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항등함수니까 y는 x죠. 그쵸? 그러면 내가 대입한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내가 여기다 x를 대입했으니까 결과물은 뭐가 나와요? x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결국에 f랑 i를 합성했더니 결론이 누가 나와버린 거야? 결론은 f가 나와버리는 거잖아. 자기 자신이 나왔다 이거야. 자기 자신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i.f죠. 그쵸? 자, 얘도 해볼까요? 항등함수가 있는데 f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x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i에다가 누구를 합성하는 거죠? fx를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등함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게 나오게 만드는 놈이잖아. 맞지?
2를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fx를 항등함수에 대응을 시키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fx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뭐다? f다 이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항등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보세요. fy랑 if가 서로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교환법칙이 되는 거죠. 그쵸? 지연아, 교환법칙이 되고요. 졸면 안 됩니다. 자, 요 합성을 할 때 항등함수는 소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두시면 됩니다. 뭐를 적어두신다? 자, 항등함수는 i는 교환법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는 합성하면 소거, 합성하면 소거가 됩니다. 무조건 하고. 불필요한 놈이에요. 얘는 i라는 거는 그냥 겉보기에만 좋게 보이고 좀 이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놈이야. 근데 합성을 하게 되면 사라져버려요. 그냥 땡큐 하기로는 아주 이쁜 놈이지 어떻게 보면. 맞니? 자, 여기 보죠. fx는 다음과 같은 식이고 gx라는 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0 이상이면은 이 공식을, 0보다 작으면 이 공식을 쓰세요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어디다가 f에 대응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쁘게 써보도록 하죠. 뭐라고? g.f-10. 자, 여기도 4라는 거를 g에다 대응하죠. 그쵸? 또 이쁘게 써볼까요? fg4. 그럼 눈에 보일 거야.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0 대응시켜보죠. 얼마 나오죠? 암산 되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10내니까 마이너스 2죠. 그쵸? 그 다음에 G4죠. 그쵸? G4는 여기 따라가는 거죠. 그쵸? 자, G4는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니까 4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0 이상이지. 그치? 소리. G4는 0 이상, 4는 0 이상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죠? 14가 됐겠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G-이니까 G는 여기 따라가야 돼. 0보다 작죠, 마이너스 2가. 그럼 요거 따라가니까 얼마가 된다면은 14. 그 다음에 F14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7 더하기 3이니까 얼마? 10. 더하니까 얼마다? 24. 하나도 안 어렵지? 진짜 쉽습니다. 쉬워. 좀만 생각하시면. 555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x를 어디다 대응시켜라? g에다 대응시켜라. 그치? 자, 그리고 이 결과물을 다시 f에 대응시키는 거죠. 그쵸? 자, 하나씩 써보죠. f, g, x죠. 그쵸? 그러면 이 gx가 누구죠? x 더하기 c죠. 맞나요? x 더하기 c잖아. 자, 이 값을 어디다 대응시켜라? 이 값을 f에 대응시켜라. 맞지? f의 정의역에다가 대입해라. 맞죠?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다 정의역이니까 x자리 대신에 x 더하기 c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 x자리에도 x 더하기 c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가로 x 더하기 c 플러스 뭐가 되더라? b가 되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정계준 되죠. 얼마? ax 더하기 ac 더하기 b가 되더라. 자, 그러면 얘가 누구랑 같죠? 4x 더하기 7하고 같으니까 a는 4, 얘는 7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 f1은 3이래요. f1은 뭐죠? 여기다가 1 대입한 거죠. 그쵸?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다? 3이 되는 거죠. 그쵸? 됐니?
자, 그러면 A 값이 얼마였죠? A 값이 4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럼 얘를 풀어내면 되잖아요. 요것만 A 값 4니까 4C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더하니까 7이다. 그럼 4C는 얼마가 돼요? 8이 되니까 C 값은 얼마?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최종적으로 3번 A, B, C는 얼마죠? A가 4 B는 마이너스 1 C는 2더라.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왔겠지. 쉽죠? 합성만 하세요 집에서. 알겠지? 연산만 주구장창. 자, 유형 11번 별표하세요. 자, 오늘 숙제는 563번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 밑에는 또 약간 응용이라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시간에는 뭐 1시간 정도 오다 가면 되고. 560번 별표하세요. 유형 11번의 별표. 유형 11번에 별표하시고 560번 같이 가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자, 배운 대로 가보자. X값을 H에다가 대응시킨 다음에 다시 G에다 대응시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G 바로 HX다. 그런데 HX를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얘를 어디다 대응시켜라? G에다가 대응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맞니? 그대로 대응시키면 되죠. 2HX 플러스 1이죠. 그쵸? 여기다 대응시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 fx가 됐다. fx가 얼마죠? 2x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쵸? 맞니? 자, 지금 요 내용이죠. 자, 얘를 계산한 내용이 어디야? 얘지? 맞니? 그리고 요번에 fx죠? 그렇죠? 근데 난 누구를 구할 거야? hx를 구할 거야. 그럼 여러분 방정식 풀듯이 하면 되죠. 그쵸? 자, 두 번째 풀이 2hx는 2x제곱 마이너스 4죠. 1 이항했으니까. 그럼 hx는 얼마죠? 2로 나누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